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치입니다. 여러분, 요새 대출금리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3%까지 올려가지고 지금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벌써 5%가 훌쩍 넘어간 상황이에요. 이자 부담이 한 2배 정도로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릴 때마다 연간 우리가 부담하는 대출 이자 부담액이 16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2%포인트가 올랐다. 그러면 연간에 131만 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내가 5억 원을 대출을 받는데 금리가 3%였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했을 때 매달 부담하는 원리금이 21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 금리가 3%에서 5%로 올랐다고 가정하면 매달 갚아야 될 원리금이 268만 원 정도가 돼요. 갑자기 월 상환 부담액이 60만 원 가까이 오르는 겁니다.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그냥 두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가 몇 가지 꿀팁을 활용해서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간편하고 보편적인 방법은 금리나 요구권을 활용하는 겁니다. 처음 대출을 받았던 당시보다 내가 자산이 좀 더 늘어났거나 아니면 승진을 했거나 내 소득이 늘었거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거나 변호사, 의사 등등 전문 자격증을 취득을 했거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을 좀 상당 부분 갚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의 신용이 조금 상승했을 때 은행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대출 금리를 좀 인하시켜주는 제도예요.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신용대출 있죠. 나의 신용을 담보로 빌리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대출 인하가 되는 편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금리 인하를 내가 요구를 했을 때 은행이 받아들이는 그 수용률이 최소 30%에서 최대는 68%까지 이게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한 절반 정도는 수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 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활용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출금의 일부를 중도 상환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대출을 받은 지 만 3년이 지났다면 그때부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거의 없거든요. 이때는 적극적으로 중도에 상환을 해서 대출액의 부담을 낮추는 거죠.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내다. 그러면 대출 잔액의 1.5%가 수수료를 물고요. 1년에서 한 2년 사이 정도 됐다. 그러면 1%, 그리고 2년 이상이 됐다. 그러면 0.5%를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거든요. 근데 이 수수료를 왜 내냐면 은행도 이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대출을 갚겠거니 하면서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 건데 근데 생각보다 이 사람이 빨리 갚은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매기는 겁니다. 보통 카카오뱅크나 K뱅크 이런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애초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수료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부과가 되고 있지를 확인한 다음에 여유가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상환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금리 인상기에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또다시 계속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그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즉시 갚아버리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대환 대출을 하는 겁니다. 지금의 대출보다 금리가 조금 더 낮은 상품을 찾아서 대출 갈아타기를 하는 걸 말하는데요.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신용도가 많이 올라가게 돼서 도움이 됩니다. 갈아탈 대출 상품을 어떻게 찾느냐면 금감원에 내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포털이 따로 있거든요. 그곳에 들어가시면 1금융권, 2금융권, 보험사별로 쫙 어떤 대출이 있고 금리가 어느 수준이고 대출 어떤 대출을 갈아탔을 때 괜찮은지가 쭉 뜨고요. 여러 조건들을 한눈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저는 대출 상담사를 적극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요거는 따로 수수료가 드는 건 아니고요. 재테크 카페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얼마 정도, 얼마 기간 동안 빌리고 싶다 이런 글을 남기면 보통 댓글이나 쪽지로 대출 상담사 분들이 현재 금리 기준으로 대출 상품들을 쫙 소개를 해주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가장 나에게 유리한 상품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에요. 대출 상담사 끼면 수수료를 따로 내는 거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내는 비용은 전혀 없고요. 이 상담사 분들은 그 은행과 계약이 맺어져 있어서 수수료를 은행에서 이 상담사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핀다, 핑크같이 대환대출 서비스를 하는 그런 핀테크 어플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시면 금리라던가 상품 종류라던가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라던가 이런 걸 한 번에 그 어플에서 도와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연장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연장 시점이 됐을 때 만기일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출을 이제 실행을 했어요. 뭐 신용대출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대출을 연장할 거냐, 지금 금리가 이 정도로 변동될 예정이다 라는 알림이 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핸드폰으로 연장을 신청을 할 거예요. 당장 내가 갚을 수 없다면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기 연장을 할 때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는 이 변동되는 금리를 만기일로 선택을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대출 연장 실행일에 선택하는 게 있어요. 만기는 예를 들어 11월 2일에 대출을 실행을 했다. 그러면 1년 뒤 11월 2일부터 그 변동된 금리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보통 이렇게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리 10월에 그런 안내를 받고 10월에 저 대출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할 때 나도 모르게 만기일이 아니라 동의한 이 날부터 그 변동된 금리, 바로 인상된 금리가 적용되잖아요. 며칠, 뭐 길게는 막 한 달까지도 내가 이자를 손해볼 수가 있거든요. 금리 인상기에는 반드시 대출을 만기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금감원에서 관련 민원이 꽤 들어오는 사항이라고 하거든요. 체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달 15일은 코픽스 금리가 발표되는 날이에요. 근데 은행들이 이 코픽스 금리를 바탕으로 변동금리를 산정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대출 연장을 하는데 이 15일 언저리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이 15일 이후부터는 조금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15일보다 하루 이틀 전에는 대출 연장을 바로 실행하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것도 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환 여력이 부족하다, 내가 당장 좀 여유가 없어서 돈을 갚을 수가 없다 할 때 아예 통장을 비워놓으면 그대로 연체가 됩니다. 내가 갚을 수 있는 이자의 일부라도 통장에 그대로 놓아두시면 그 연체일을 며칠 딜레이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5% 금리로 1억 원을 지금 대출을 받고 있다. 근데 이게 한 달 이자로 치면 13,7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달치 원리금은 당장 여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한 10일치라도 한 뭐 14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내가 넣어 놓는다면 납부일이 10일 정도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신용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팁,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축은행에는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일시적으로 뭐 병에 걸렸거나 아프거나 실직을 했거나 당장 이 대출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일시적으로 이 대출을 뭐 중지시킨다거나 유예한다거나 만기를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일시납이 아니라 뭐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내가 그 대출을 받았던 저축은행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꼭 관련한 신청이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만약에 신규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절대 내 주거래 은행에만 방문해서 대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잡은 물고기는 밥을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주거래 은행이 있으면 뭐 송금 수수료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뭐 무료이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 건 맞는데 이 은행을 오래 거래했다고 해서 이 은행이 가장 대출 금리를 낮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 은행을 반드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대출을 받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신용도 관리가 필수예요. 내 신용도 점수 관리는 뭐 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뱅크샐러드 등등 굉장히 많은 어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현재 내 신용도 점수가 얼마인지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카드값이나 공과료 같은 거 연체 안 하는 거. 어떤 분들은 나 카드를 사용 안 하니까 신용도가 높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적당히 카드를 사용하면서 꾸준히 또 카드를 갚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사람은 신용이 있구나 라고 또 확인을 하거든요. 너무 과하면 안 되지만 적당히 빌려 쓰고 적당히 갚고 이런 것도 또 필요하다.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같은 건 절대 신용도에 너무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받지 않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정부 대출 상품을 활용하는 거예요. 정부 대출 상품은 자격이나 조건들이 좀 수시로
수시로 많이 바뀌기도 하고 신청하려고 보면 또 그게 또 기간이 끝나 있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서민금융 1332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지금 내 조건에 맞는 이런 서민 대출 상품들을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극 활용해 보세요. 대출 이자가 올 연말까지는 진짜 많게는 뭐 8%까지 간다 막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출 이자 줄이는 방법도 중요한데 이럴 때일수록 기본적인 소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대출부터 갚아야 되는지 그리고 대출 수준이 내 소득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또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 편들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